대규모 청산 사태입니다. 트럼프 발 비상에 미국과 유럽이 그린란드를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고 리플을 포함한 위험 자산 전반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여파로 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라 것이 이슈가 전 자산에 동시에 충격을 주는 국면에서 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미국 자산 10조 달러치를 전부 던져버릴 수 있다는 초강수를 던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경 5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 얘기가 퍼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고 그 여파가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특정 코인이 망해서 빠지는 장이 아니라 리스크 자체를 회피하는 장입니다. 즉, 시장은 지금 종목의 선악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위험을 줄이려고 전체를 던지는 모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표를 보면요. 비트코인은 3.7% 하락, 이더리움은 7% 하락, 리플과 솔라나 역시 5%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2%대 하락, 다우지수도 1.76% 하락, 즉 코인만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자산 시장이 동시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탐욕 단계였습니다. 다들 장밋빛 미래를 꿈꿨죠. 그런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서 다시 공포 단계로 회귀해버렸습니다. XRP도 며칠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순식간에 공포의 늪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뉴스 하나, 발언 하나, 헤드라인 한 줄에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일시적인 출렁임으로 치부하기엔 유럽의 10조 달러 카드는 너무 무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2025년 10월을 떠올리실 겁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 공포가 재점화됐던 시기 말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 11일 관세 발표 직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순식간에 25% 이상의 하락이 터지면서 공포가 시장을 덮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과 언론이 경고음을 올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현재 하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전례 없는 패닉 급락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은 이미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발동까지 검토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조치가 무서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플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랩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룩셈부르크와 유럽연합 쪽에서 전죄 예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돌았죠. 사실상 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가능했는데 이번 사태로 그 흐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진 겁니다. 이런 매크로 악재가 겹치면 시장에서는 패닉 셀링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패닉은 펀더멘탈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가격을 먼저 때립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이 리플이라는 코인 자체가 망해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잠시 잠긴 것일까요? 저는 후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런 것이 충돌은 영원히 지속되기 어렵고 언젠가는 완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은 공포가 극단으로 갔을 때 그 다음 장을 준비하는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죠. 공포에 휩쓸려 반응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21,000% 청산 불균형, 이 숫자는 도대체 뭘 시사하느냐? 지난 24시간 동안 XRP 가격과 거래량이 동반 하락하면서 레버리지를 쓴 포지션들이 속절없이 터져나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청산은 XRP만의 결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위험을 줄이면서 레버리지부터 정리되는 국면이었고 그 과정에서 XRP도 같이 휩쓸린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을 보면 롱 포지션, 즉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의 청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반대로 숏 청산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어떤 거래소 데이터에서는 롱 청산이 숏 청산보다 10배 이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청산이 다 쏟아지고 나면 시장은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관론자들이 항복하고 레버리지가 정리되고 그 순간부터 다음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사이트를 섞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극단적인 청산 불균형이 반등의 전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한 번 더 찍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추가 하락 리스크와 바닥 다지기 신호가 같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2025년 10월 대규모 청산 사태가 터졌을 때도 가격이 무너진 뒤에 빠른 속도로 다시 말아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2024년 12월 큰 이슈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XRP가 거의 절반 이상, 어떤 구간에서는 60%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엔 가격을 상당 부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죠. 이런 사례들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자산은 거시 문제로 일시적으로 눌려도 회복의 여지가 남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도 무조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공포에 잠길 때 과거의 구조를 참고하면 판단이 조금 더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로 XRP 히트맵을 보면 최근까지 1.8달러에서 2.4달러 사이에는 매물대가 거의 비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가격이 위든 아래든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생각보다 빠르게 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이슈가 터지면서 아래로 급락을 해버린 거죠. 단기적으로 이 매물대 하단을 뚫게 되면 지난번처럼 25% 이상의 추가 급락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바이낸스에서 과거에 나왔던 0.7달러, 그러니까 1,000원 근처 같은 패닉 가격을 언급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숫자가 나온다고 해서 XRP의 가치가 진짜로 1,000원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왜곡이 나왔을 때 판단하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리플이 펀더멘탈 측면에서 확실한 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하방 압력은 반대로 말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무리하지 말 것, 한 번 더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둘 것,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계획대로 갈 것, 이게 안 되면 같은 구간도 지옥이 됩니다. 고래 움직임을 보면 제 분석에 힘이 실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급락하고 롱 포지션은 대규모로 청산되는데 정작 고래 주소수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던지는 물량을 누군가가 조용하고 집요하게 받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모두가 동시에 파는 구간이 아니라 약한 손이 강한 손으로 바뀌는 구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지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XRP의 미결제 약정 OI 지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해석 중에는 검은색 선이 최근 30일 평균 미결제 약정인 녹색 선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신규 자금이 유입되며 새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즉, 공포스러운 하락장을 기회로 보고 들어오는 돈이 어딘가에서 생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줍니다. 첫째, 지금의 하락은 레버리지가 정리되는 과정일 수 있다. 둘째, 그 빈자리를 더 신중한 매수 세력이 채우고 있을 수 있다. 극단적인 투기 자본이 빠져나가고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신규 포지션이 쌓일 때 비로소 진짜 랠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구간은 항상 가장 힘들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이 시장을 공포로 볼지 구조로 볼지는 이제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할 때 나타났습니다. 21,000% 청산 불균형, 고래들의 매집 증가 해석, 그리고 OI 지표의 돌파, 이 객관적인 신호들은 폭풍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올 수도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이겁니다.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가 델타포스를 투입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정역 체포로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금고에 잠들어 있던, 그리고 마두로가 은닉해둔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만 개의 비트코인과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이라는 확실한 담보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린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AI와 양자 컴퓨터 시대의 필수적인 히토류,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식혀줄 천연 냉각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석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굵직한 이슈는 일론 머스크의 발상과 연결점이 있는데요. 최근 머스크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달러나 금이 아니다. 결국 전력량, 즉 에너지가 곧 화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화폐는 신용, 즉 미국 정부가 안 망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종이 쪼가리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로봇을 움직이는 건 종이 돈이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AI도, 금융도, 비트코인도 멈춥니다.
에너지를 가진 자가 화폐를 발행하는 권력을 쥔다. 이것이 트럼프와 머스크가 꿰뚫어본 에너지 본위제의 본질이에요. 결국 이 모든 건 미국은 지금 달러라는 종이 쪼가리 패권이 저물어가는 것을 인정하고 에너지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권으로 갈아타기 위해 국가의 체질을 뜯어고치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들을 보면 강남의 아파트, 맨해튼 빌딩 같은 부동산 RWA를 가진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대형 투자자의 주택 매입 금지 행정명령으로 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 인생을 바꿀 만큼의 부자를 꿈꾸고 계신다면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록, 뱅가드 같은 월가 큰손들의 자금 주차장인 미국 주택시장을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철거해서 나온 수천조 원의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돈은 가만히 있으면 썩습니다. 어딘가로는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동산만큼 덩어리가 크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진 시점에서 미 의회에서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마크업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구시대의 자산인 실물 부동산 매입을 막아버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안을 통해 신시대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에너지 인프라 RWA를 선점한 사람이 다음 세대의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머스크는 방향을 가리키고요. 트럼프는 판을 깔았습니다. 건물들이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 부동산에서 돈을 빼라. 이 메시지의 월가의 움직임을 보면 가설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DTCC, 미국의 탁결 재원과 손잡고 조용히 파이프라인을 깔고 있었을 겁니다. 최근 DTC가 발표한 스마트 나비 프로젝트와 캔톤 네트워크 테스트. 이게 전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24시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고속도로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결국 트럼프가 그린 큰 그림은 이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아날로그에서 돈을 빼라는 건 우리가 깔아놓은 RWA라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위로 그 돈을 태워라.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블랙록이나 JP 모건 같은 월가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의 이 경원짜리 자금 흐름을 누구나 지갑 주소만 알면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굴리고 싶어 할까요? 온도나 체인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체인 위에서 돌아갑니다. 블랙록이 지금 1조 원어치 샀네 하고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 이건 발가벗고 돈을 옮기는 꼴입니다. 자신들의 포지션이 노출되면 경쟁사에게 공격당하거나 선행 매매를 당할 수 있는데 미쳤다고 그 길을 주력으로 쓸까요? 그러니 냉철하게 생각해서 혹여나 정말 혹여나 유튜브 조금만 검색해도 블랙록이 묻었다, 100배 간다 하며 너도 나도 추천하는 RWA 대장주를 들고 있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장바구니에 온도 파이낸스나 체인링크 같은 코인들이 담겨 있다면 내려놓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본질은 기관 자금의 현금화 혹은 송금 목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퍼블릭 체인과 만나는 인터체인지를 거쳐야만 합니다. 즉, 기관의 프라이빗 장부와 우리가 쓰는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강조한 에너지 데이터까지 처리할 수 있는 미들웨어 코인.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티커 세 글자를 딱 찍어드리면 속이 시원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그물을 드릴 거고 기관들의 비밀 문서와 머스크의 발언을 종합했을 때 이 히든 코인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기관의 자금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지하 벙커에 숨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 신탁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기관들이 캔톤 네트워크 지하에서 굴리던 자산을 밖으로 빼낼 때 가장 선호하는 출구가 바로 솔라나 생태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아야 할 코인은 이더리움 계열의 느려 터진 구형 모델이 아니라 기관들의 고속 거래를 감당할 수 있는 솔라나 기반의 인프라 안에 숨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조건, 머스크의 영수증이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화폐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RWA는 빌딩을 쪼개는 게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 이 무형의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토큰으로 바꿔주는 기술. 전문 용어로 디핀, 즉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라고 하죠. 단순히 금융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오라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규제 준수 딱지가 붙어 있는가입니다. 클래리티 액트, 이름부터가 명확성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자금 세탁이나 하는 코인들은 퇴출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디지털 신원 인증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돈은 마약 자금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보낸 돈입니다. 라고 꼬리표를 붙여줄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코인. 기관들은 오직 이런 코인만 파트너로 인정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아직 어떤 코인인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게 뭐냐고 여쭤보고 싶으셨죠? 하지만 제가 공개적인 유튜브 영상에서 덜컥 그 이름을 언급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피해는 또 다른 일반인, 저희 구독자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김도현은 이 채널이 구독과 좋아요로 커지는 것에 도움을 주신 구독자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드렸지 단연코 회원비, 멤버십 가입을 목적으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선행을 반대로 악이용의 정보 공유를 빌미로 문자를 받아서 돈을 받고 알려준다는 식의 질이 나쁜 사칭 사기로 피해를 입으실 뻔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범죄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구독자님들에게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검토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히든코인의 정보 받으신다고 무작정 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의 가격의 2배, 아니 단기로 10%만이라도 변동되어도 그때 사둘 걸 하실 겁니다. 저는 확실한 목표가를 두고 지금 가격에서 40배 이상의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4천만 원, 300만 원이 1억 원 이상이 될 큰 파동을 여러분들은 관점과 목표가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기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 후 한 분씩 놓치지 않고 꼭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알려드린다고 강제적으로 진행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란 거예요. 세상에 무조건 오르는 코인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제가 분석한 기관과 캔톤 네트워크의 연결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관점을 미리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정말 진지하게 공부하고 대응하실 의지가 있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